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역사적인 지수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 아니죠. 거의 역사상 최고의 사상 최고치에서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정도로 그만큼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아직은 1000포인트를 조금 못 미친 990포인트 정도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은 오늘 FOMC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차트로 좀 가서 본다면요,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무려 2,80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FOMC가 있는 날, 전날, 그 주에는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트의 지수 차트를 보면 최소 3,300포인트, 나아가서 3,400, 5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물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그렇게 세게 가진 못했을 거예요. 개별 종목이 잘 간 그런 어떤 하루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수 자체가 세게 끌어올리면서 향후에도 결국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가치와 밸류가 변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갈 순간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종목별로 좀 상이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티고 이겨내면서 참아야만 그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요 9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해버렸고 개인만 샀습니다. 하지만 10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아마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모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순매수를 해서 끌어줘야 될 거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시도가 조금은 이제 유보가 되면서 아마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특별히 외국 시장,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코스닥도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트컴퓨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서 기사들을 좀 쭉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저도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일리메디라는 그 미디어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 사업만 14년을 했네요. 이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가 봅니다. 비대면 진료 선제적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근데 우리나라 이미 선제적 대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텔라독 같은 회사들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빠르게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시는 분의 말씀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비대면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많이 줄었다. 헬스케어 또한 이 분야에 살 일이 많다. 비대면 협진 서비스 모델 등 이미 비대면 기반 의료기기 개발 사례가 국내에서 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미국은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비대면 의료를 진행하고 일본은 초진 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4년째 시범 사업만 진행 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격 진료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이고 비대면 진료도 나아가기까지는 제동을 거는 법안들이 아직 많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업계에 종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들, 환자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명확한 진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쨌든 김부겸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규제 챌린지를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규제 챌린지의 첫 번째가 원격 진료와 의학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에 아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한겨레에서 나오는 내용 보면 원격 의료 규제 완화 논의 첫 단추부터 주무부처 패싱을 왜 했는가, 그렇죠? 국무조정실 경제단체 요청에 따라 규제 챌린지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보면 좋겠네요. 국무조정실이 원격 의료 관련된 추진 검토 방안을 밝힌 것은 10일이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돼서 규제 챌린지를 이달부터 추진하겠다. 그죠? 빠르게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1번이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 규제 완화, 2번은 또 약배달 서비스입니다. 근데 현행의료법과 약사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격 행위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법 규정을 다시 짜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가시화되고 한다면 아마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테마를 만들고 움직일 추가적으로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정부가 원격으로 추진을 시사한 이전에도 많지만 이번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논의 방식과 속도다. 국무조정실은 15개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를 10월까지 확정. 규제 완화 여부를 10월까지 하겠다는 소리죠. 논의 방식은 1단계 각 부처와 민간 정보가 건의자 쭉 있어서 3단계 국무총리 주재로 건의자 대표격인 경제단체 회장 간의 논의 등을 제시했고, 이거를 이제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방안을 마련될 수 있으며, 한시적 완화가 1차적으로 결정된다. 굉장히 빠르게 좀 10월 전에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내용들 이런 것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보시면 신부전과 당뇨병 원격 진료라도 당장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불붙은 원격 진료, 그렇죠? 원격 모니터링 대상과 질환과 장비,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네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시간들 단축되고 빠르게 진료를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요 내용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환자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대면 진료를 받고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뭐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서 응급처치나 집단 목적으로 장치의 기능을 원격 조정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원격 진료에 해당돼서 금지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 집에서 이루어지는 복막 투석 강도를 신장내과 전문의 판단으로 병원에서 원격 조절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못한다. 심장내과 교수는 환자에게 정작 필요한 원격 조절 기능을 꺼놓는 코미디가 국내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원격 질병 모니터링과 처치만큼은 당장 쓸수록 해야 된다. 점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치과 분야 원격 치료 시대 우리가 이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치과도 원격 치료한다. 그죠? 그러게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 같은 걸 뭐 모니터든 어디든 설치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충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혹은 빠르게 뭐 병원을 내원하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헤드라인만 보면 그래서 요 부분들도 상당히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그 원격 진료의 분야 같습니다. 치과 분야도. 그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해보니까 치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관련해 또 회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만큼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고, 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서 현재 뭐 조정을 받을지 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파한다면 이런 강한 상승에서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온라인에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차트 자리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금액이
예전에 있었던 2020년 3월의 금액 뭐 이 정도죠. 한 뭐 3,000원에 비하면 한 3배, 4배, 5배 가까이 올랐던 거긴 하지만 지금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지금 이 300이평선을 그죠? 지지를 해줬어요.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흐름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조정이 되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다만 강하게 양봉을 세울 때에 들어가면 기존에 이 나왔던 사례들을 본다면요, 양봉이 나왔던 사례들을 본다면 이내 밀리기 급급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흔들면서 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핸들링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반짝 슈팅 나올 때 팔아버리고 저가권에서 물량을 좀 모아놨다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축소, 아니면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간다면 박스권의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뭐 예를 들면 박스권이라고 굳이 규제를 뭐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정도가 박스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박스권은 여기를 돌파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그죠? 이 박스권과 이 박스권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10,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추세 자체는 뭐 분명히 상승 추세로는 저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요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죠.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추세, 요런 추세요, 요런 추세, 요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가고 뭐 다음에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깨져서 여기를 하단으로 본다면 그 깨진 게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찍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 중요한 자리인 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요런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시도한다, 추세가 이렇게 나가는,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이번에는 이 14,000원, 마의 14,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봉을 크게 세우면서 만약 간다면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못 가고 밀려가지고 다시 또 하락, 추세는 상승하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지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사서 들고 가면 수익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추세의 이 추세를 과연 돌파하는 흐름으로 뭔가 나오는지, 흐름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현재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요런 추세를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위로 갈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고, 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은 돌파한 상황이에요. 10,000원 조금 넘는 이 금액이 이 지지라인이 원래 돼서 저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밀렸었는데, 그래서 이 지지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었지만 이번엔 그걸 돌파하고 나서 가고 있다, 위쪽으로. 그러면 그게 1차적으로 맥스로는 한 14,000원 정도 구간까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렇게 간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이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구간에 진입해서 이걸 뚫기에는. 그래서
진짜 규제가 만약에 철폐되고 뭔가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린다면 뭐 이 구간도 돌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4,000원 혹은 뭐 12,000원 선에서 밀릴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매물대를 봤을 때에는 이 매물대가 요 구간대 많이 있잖아요. 이 12,000원에서부터 한 13,000원 구간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요 마의 구간 지금 다 지워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이 구간만 돌파할 수만 있다면, 그죠? 한 13,000원 정도 라인만 돌파한다면 위에는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한 슈팅도 가능하다. 사실은 14,000원 정도의 돌파는 뭐 상한가 한 번이면 바로 갈 수 있죠. 바로 역사적 신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상승하다가 양봉 좀 나오다가 바로 상한가 말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간 적이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한 번. 요 캔들 빼고는 전부 윗꼬리 달았습니다. 아주 윗꼬리에는 전문이에요. 그래서 상한가를 만약에 말아서 13,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홀딩하면서 간다. 다만 그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추세의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하단을 잡으러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흐름에서 이럴 때는 한번 이런 걸 봐야 돼요. 매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매동을 보니 기관이 지금 쭉 사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도 아주 매도로 임하진 않고 사고 팔고 하는 흐름이다.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흐름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차분하게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비트컴퓨터는 신용잔고가 다만 높아요. 10% 가까이 됩니다. 신용잔고가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좀 너무 높아서 어쩌 보면 장점은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 혹은 뭐 버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 신용잔고가 나중엔 독이 될 수 있죠. 강하게 상승한 후에 매물들이 또 이 신용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뭐랄까요, 매물들이 좀 쌓여갈 수가 있고, 그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어야만 강한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포인트긴 하다. 잔고가 좀 높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과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차트 상에서의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될 수 있을지, 아울러서 돌파하더라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13,000원까지 이 12,000원부터 13,000원의 구간을 과연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쩐데리TV 우리 구독하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휴 컨텐츠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을 통해서 제휴 컨텐츠 등록 좀 꼭 부탁드립니다. 따로 뭐 돈이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하시면서 여기에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 제휴 컨텐츠 쩐제리 조회에서 등록까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을 통한 뭐랄까요,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을 때는 요런 차트들을 요런 차트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차트들을 좀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게 제휴 전문가, HTS에서 제휴 전문가 그 무료로 차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영상에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그리고 좀 이따가도 영상으로 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